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영상에 보시면 쭉 뻗은 고등길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쭉 뻗은 고등길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런 집이 있는데요. 바로 이 집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이거. 그 다음에 이 건물, 이거. 그 뒤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이쪽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 지나가면 보일 거예요. 일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설렁거리는 킬리만자로의 FPV 드론. 오늘도 무엇을 찾아 떠나는가? 저쪽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흙먼지를 일으키며 용감하게 달려오고 있는 저 무엇인가가, 저거 뭐지? 뭐가 달려오는데 막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용감하게 달려오는데 갑자기 멈추는 것 같은데 왜 멈추는 거지? 옆으로 새고 있어. 야, 뭔가 무서운 걸 본 것처럼 막 옆으로 새고 있습니다. 네, 옆으로 이렇게 도망가는데 무슨 알 수 없는 외계어 자막도 나타나고. 네, 여기 요 장면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또 돼 있고, 여기 물탱크 같은 게 하나 있죠. 여기 물탱크인지 뭔지 그런 게 하나 보이고, 앞에 라인이 이렇게 돼 있고, 뒷 라인도 거의 일치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쫙 오다가 저거 봐, 저거 무서운 거 봤다. 그리고 이쪽으로 딱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번 가볼까요? 뭐야, 사람이 내리고 있어. 막 뛰어내리는데 끝났습니다. 1, 2, 3, 4 4명이 차에 타고 있다가 뭔가를 보고서 냅다 도망가는 그런 영상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앞부분을 보면은 이 헤즈볼라 레바논 대원들이 자신들이 무기를 이제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RPG-7 탄두에다가 요 밑에 있는 거는 그 광섬유 그거 스풀. 거기에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번역을 해봤는데 우리 이제 잘 싸우고 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이란의 위대하고 헌신적인 국민들에게 바칩니다. 레바논에 대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레바논 이슬람 저항군 형제들이 이란에 또 헌신적인 국민들이 도와주셔갖고 이런 드론을 마련할 수 있었다, 뭐 그런 내용 같죠. 제가 김진팔이 후원 감사합니다, 아무개님,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론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킬리만자로의 드론 FPV가 뜨고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제 몇 번 이제 반복해서 보여주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 장소를 제가 이제 해봤거든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요, 이 길로 쭉 가갖고요, 이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스라엘 험비가 이렇게 오다가 저거 뭐지? 그러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내리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이 거기서 멈춰갖고 알 수는 없고, 폭탄이 안 터졌을 수도 있죠. 불발탄 같은 거 나오면은. 며칠 후에 또 이스라엘군이 야, 불발탄 니네 똑바로 해 임마, 드론도 못 날리면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영상을 보면 상당히 정교한 조종, 그러니까 숙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초기에는 막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비싸니까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전이 바로 연습이지. 근데 지금 이거 드론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굉장히 여기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갑니다. 막 서두르다가 엉뚱한 데 쳐박고 그랬거든요, 전에는. 근데 전혀 서두르지 않아. 천천히, 어차피 이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거야. 천천히 가잖아. 화면을 천천히 돌린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레바논 남부에 있는 이 지역 빈트 주베일이라는 곳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이 도로상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영상이 2026년 5월 26일 레바논 남부 빈트 주베일에서 이슬람 저항군이 아바빌 드론을 이용해 이스라엘군 험비 차량을 공격하는 장면. 이스라엘 방위군 레바논 남부의 자칭 옐로우 라인에 대한 추가 지상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번 진격은 지난 몇 주간의 혼란을 야기한 헤즈볼라의 광섬유 드론 발사 기지를 목표로 합니다. 이제 원천 봉쇄 기지를 때리겠다고 합니다. 이 드론 골치 아픈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작정하고 너네들 다 때려잡겠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디 봅시다.
이게 또 이스라엘 또 무슨 네타냐후 총리 나와갖고 뭐 이게 의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국방군이 블루라인 넘어 레바논에서 지상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2 영상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카츠 국방장관 및 이스라엘군 사령부와 함께 안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드론 한 대당 베이루트 건물 10채가 파괴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재무장관 스모트리치. 이 사람 가만히 있어봐. 베이루트면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말하는 건데요. 너네가 드론 한 발 쏘면 여기 뭐 10채 집을 부수겠다고? 집 엄청 많은데? 대박. 이 스모트리치는 이 아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갖고 그 부상을 당해갖고 콩팥을 다쳤다던가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헤즈볼라 드론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드론 한 대당 베이루트에서 건물 10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재무장관 스모트리치. 드론이 7대라면 건물 70채를 파괴해야 합니다. 베이루트의 건물들이 모두 파괴되면 티르, 시돈, 바카로 대상을 옮길 것입니다. 여기 틸에 시돈,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있죠. 바카얀 또 뭐 어디야 바카, 하여튼 그런 데도 있답니다. 바카라는 데도 있나 봐요. 우리는 레바논에서의 작전을 심화하고 통제권을 확보하는 영토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보지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또 이스라엘과 미국은 중동의 평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레바논 동부에 대한 시오니스트 공습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시설과 함정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감행하며 이를 자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긴장 고전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레바논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발생했으며 이로써 양국 간의 휴정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보세요. 폴리티코. 지금 제가 말이 맞잖아요. 예? 근데 92달러밖에 안 돼. 지금. 근데 한때 93달러도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기록상에. 근데 지금은 또 떨어졌어요. 이거 뭘까요? 이제 약발이 안 먹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해야 되는 건 이제 여기 이제 105달러 라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5달러 라인이 있고 이 밑에 90달러 라인이 있어요. 이제 105달러 라인, 90달러 라인에서 여기서 이제 그 공매도를 해소하고 저점 매수를 했다고 가정하면 이제 올려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5달러를 넘기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올라가면 막 200달러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고 트럼프가 막 욕을 먹겠지. 그러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겠지. 그러니까 적당히 105달러 정도 안 넘고 다시 또 떨구고 올리고 이걸 무한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둔감해졌어. 자극에 둔감해졌다고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이 유가가 움직일 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면역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너무 강력한 공격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중동에서 이란한테 어떤 공격을 해야 해서 유가를 올려야 되는데 너무 강력한 공격을 하면 이란이 강력한 반격을 해서 여기 막 기름 탱크 막 기름 석유 막 그 시설 아니면 또 그 식수 시설 이런 거 하면 완전히 박살나잖아. 그러면 또 이쪽에 있는 그 나라들 친미 국가들한테 인심을 잃는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게 돼. 중요한 건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유가를 90에서 105달러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장이 점점 더 그 충격 어떤 뭐 폭탄이 터졌습니다. 뭐가 공격했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마음속으로 받는 충격 강도가 둔감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그걸 힘 조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105달러까지만 올리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란의 카타말란비아 대변인 졸바가리는 미국은 무력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거듭 보여줬다며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준비를 하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이란 남부 해역의 선박들을 공격한 이후 나온 것이다. 그죠? 안 오르고 있어요. 이 정도만 해줬으면 좀 올라줘야 되는데 92달러, 93달러까지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래나 저는 언젠가는 그 한계점이 올 것이다. 더 이상 강력하게 하면은 그 안 될 정도로 자극이 둔감해졌을 때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고 모르죠. 이거는 그 드론인데 이란군이 그 열화상 카메라, 군용 열화상 카메라 잡아갖고 또 미사일에서 뽀겠어요.
이거는 F-35인데 이거는 미사일 날아가서 뽀개지는 못한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적외선으로 잡기만 한 거. 예, 영상에 포착만 된 거예요. 미국은 이란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미사일 개발 지출 이후 텅스텐 부족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중국이 텅스텐 생산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포브스 편집장 스티브 포브스는 미국의 황금기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사실이야? 진짜야? 네, 이건 진짜 놀라운 영상입니다. 러시아 요격 드론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뒤에서 몰래 다가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상한 기동을 시작했어. 오씨, 오, 엄청난데 저거 우크라이나 드론 신개발한 우크라이나 드론 아니야? 대박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정말 새처럼 생겼는데 와, 우크라이나 드론 어마어마한 신기술을 개발한 것 같아. 이거 졌는데 러시아 진 것 같아 이 게임. 놀라운 영상, 요격 드론이 먹잇감을 찾고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알고 보니 황새였습니다. 아, 진짜 황새랍니다. 드론 조종사는 손 쓸 틈도 없이 황새나 불어처럼 공격을 피하고 날아갔습니다. 역시 어제 저녁 러시아제 드론 2대가 오데사 향해 정박 중이던 우크라이나 해군 훈련 호위함 드루즈바함을 공격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전역에 드론 공격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처음 발생한 드론 공격 사건입니다. 그라브르호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처음으로 일시적으로 칼리닝그라드는 여기 있는 러시아 영토인데요. 외롭게 섬처럼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에 드론이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리투아니아나 폴란드나 벨라루스 지나지 않고는 드론이 올 수 없어요. 도대체 누가 날렸을까요? 문제는 스발키 회랑이 아닙니다. 리투아니아 장관은 칼리닝그라드를 공격해야 된다고 또 결의를 보여줘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오데사 주변에서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전차 참호 빵카 건설,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이제 방어 건설을 이제 미리미리 하고 있답니다. 나중에 흙 좀 봐, 새카매. 대박. 네, 이거는 러시아의 최신 시스템. 그러니까 드론을 이제 쏘는 건데 아마 자동으로 AI가 자동으로 사격하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대략 이런 화면이 나올 것으로 인공지능으로 이제 공격을 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네, 칼라슈니코프사가 또 새로운 신형 드론을 개발했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그거 지원하고 있답니다. 네, 샤이고 전직 국방장관인데요. 스타로빌스크 대학 공격은 사고가 아니라 표적 테러 공격이다. 이거는 표적 설정 좌표 이거 다 해야 된다고 미국이 도와줬다는 거죠. 위성 지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답니다. 이거는 수호이 34에 이게 매달려 있는 파브 활공유도 키트를 달은 파브 폭탄인데 굉장히 희귀한 볼 수 없는 희귀한 여기 또 이런 것도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것도 쏠 수 있고 이런 것도 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사진이랍니다. ISW 지도를 한번 보시면 수미 지역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볼찬스크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쿠피안스크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리만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파란색 나오고 있고 여기는 콘스탄티노프카 주변에 변화 보이지 않고 여기는 어딘가요? 포크롭스크 지나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와 자포리자 부근에 여기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자리 또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굴리아이폴리아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포리자 방면에 또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사진가 보이고 있고 해선 변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최근 며칠간 러시아군이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방향으로 최대 15km까지 진격한 것이 북부 군강구 장설 이후 최대 규모의 우크라이나군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다소 낙관적, 어쩌면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후퇴가 파블로그라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거든요. 우크라이나군이 얘기하는 장소는 여기가 드네프로페트롭스크거든요. 여기 드네프로페트롭스크인데 ISW 지도에는 막 러시아가 이제 뺏긴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여기 위험해. 여기 파블로그라드까지 먹힐 수도 있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 이게 설레발인가 뭔가 진짠가 영상이 안 나오니까 그냥 알 수는 없어요.
북부 군광구 공격 부대가 수미 지역의 자프셀레 마을을 수미 지역에도 두 군데 러시아가 해방했다는데 영상이 안 나오고 그냥 말뿐이라서 아마 이런데 아마 노란 걸로 칠해주지 않았을까요? 조금 노란 거가 눈에 확 띄는 색깔이 아니라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주장을 했답니다. 두 군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비리 징병 안 하고서 했다고 가짜로 거짓 보고 올린 거. 예, 그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길거리에서 또 이제 뭐 장바 갖고 오는데 여기서 이 사람 사과 떨어져. 사과 사갖고 오다가 한국은 사과가 비싸서 못 먹는데 이 사람들은 사과를 막 이렇게 길바닥에 버리네. 러시아 키예프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설프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뽀개야 된다. 그런 분석입니다. 이것도 다 그런 얘기고요. 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가 키예프를 매일 공격할 의도가 있다는 소문을 부인하며 체계성이 주기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의 매일 해서 다 부셔야 된다고. 그런데 매일 할 것은 아니고 체계적으로 한다고 매일 한다는 뜻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러비아는 라브로프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야 너네 위험하니까 키예프 우리가 중요한데 다 부실 건데 그 옆에 대사관 있으면 너네 다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빠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게 지난 5월 5일 날 미리 말했대요. 외무장관은 5월 5일 마르코 루비오 통화에서 미국 대사관을 빨리 키예프에서 철수시킬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라브로프가 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아닌데 러시아인데 하여튼 번역이 이상하고요. 어쨌든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5월 5일 날 루비오한테 야 너네 대사관 빨리 빼. 그러니까 지금 한참 전이잖아. 지금 20일 전에 이미 얘기한 거네.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가 절대 불가능. 파스칼 꽁파보르 프랑스 외교관은 프랑스가 키예프에서 직원들을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경고했으니까 그건 네 맘이지. 독일도 우리는 철수 안 시킨다고. 네 맘이지. 맘대로 해. 이유는 키예프 주재 외교 공간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외교관이 넘쳐나는데 오히려 인원을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외무부의 키예프 보복 공격 성명에 대한 논쟁.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유가 발트해 연안의 국가들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우크라이나가 안 하면 되잖아. 진짜 이건 뭐 코미디야. 이유는 러시아의 제재를 가하기에 자국 경제를 파괴했고 21번째 제재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시점에선가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지 뭘 21번째 몇십 번째 야금야금. 러시아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지 한꺼번에 다 하면 때릴까 봐. 슬로바키아의 피처 총리는 많은 EU 국가들이 러시아산 가스 수입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슬로바키아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얘네는 러시아 가스 안 쓰면 방법이 없는 나라인데 못 쓰게 하니까 소송하겠다는 건가 봐. 그죠? 예. 2034년이면 끝난대요. 예. 그 이후에 우리는 얼어 죽으란 얘기냐? 지금 이런 얘기죠. 러시아 제기는 산업시설에 대한 공격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쇼킨 기업인 권리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그는 무인 항공기 항로 조기 탐지 및 최신 대응책 활용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채널인데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크라이나는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이 다 이렇게 그어지는 이유가 그 시스템, 러시아가 지금 하겠다는 그 방공망 그 경로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 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자금 조달, 예? 그거를 논의할 준비가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참, 예? 지금 5년째 돼가는데 이제서야 이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도 좀 그런 거예요. 지금 힘든 상황인 거예요. 보니까.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격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방공사령부 부사령관은 드론 공격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탄도미사일 요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이 바로 어제군요. 26일이니까요.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를 공격한 러시아 측에서는 이날이 진짜로 전쟁이 시작된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메니아와 미국은 핵심 광물 및 휘토류 금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이제 러시아 친러적인 국가였는데 그 총리가 누가 바뀌어갖고 미국이랑 또 유럽이랑 친하게 해갖고 지금 여기서 지금 갈등이 많아요. 러시아는 이 아르메니아를 다시 자기네 친러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제 미국하고 유럽은 이걸 빼내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우크라이나나 비슷한 지금 상황인 거죠. 체코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탄약 공급 사업은 바비시 총리가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참여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체코가 돈 주고야 우리 포탄 사갖고 우크라이나 주자 하는 걸 아직도 하고 있었네. 근데 이제 절반은 떨어져 나갔대요. 아, 우리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면서. 체코에서 그 정교회에 무슨 성직자를 체포했대요. 예.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주요 발언. 키예프가 나치를 찬양하는 것은 특별 군사작전 개시 결정의 정당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은행으로부터 700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사하라이나 아프리카 모든 국가에 대한 연간 지원금을 합친 것보다 큰 금액이다. 그러니까 세계은행, IMF 이런 데서 막 불법적으로 대출을 우크라이나 해주는데 거의 전 세계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중국이 엄청나게 도와주나 그건 아니에요. 중국은 그냥 나름대로 그냥 자기 물건 팔면서 장사하고 있어요. 중국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여유가 있겠습니까? 러시아 도와줄 만큼? 예? 그 인구 대비 그게 얼만데 사람이 얼만데 입이 얼만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엄청나게 그게 러시아나 이쪽 중국이나 이쪽 브릭스한테 엄청 유리해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IMF와 세계은행은 자체 규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동쪽을 보세요. 나토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회원국인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우리를 공격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해죠. 이제 러시아는 나토가 똑같이 해주기를 손 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제가 왜 이 전쟁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종교를 강요하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시기에 어느 정도 숨쉴 공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인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대로 만약에 가면은 만약에 러시아, 중국 이쪽 브릭스 국가도 진다. 져서 완전히 전 세계가 그쪽 걔네들 손아귀에 들어간다. 그러면 숨을 데가 없어요. 야, 너 일요일 날 교회 나가고 새끼야 예배 드리고 QR코드 그거 입간판에 찍고 그래야 식당에서 막 밥 사 먹을 수 있고 마트에 가서 막 쌀 살 수 있어. 이러면은 꼼짝달싹 못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네, 영국의 해적들이 러시아 배를 막 이렇게 약탈하려고 그러는데 그 배가 없답니다, 일단. 예, 그렇게 할 만한 배가 없고 있어도 푸틴이 어제 야, 우리 배 납치하면은 바로 군대 쳐들어가겠어. 이런 법을 서명을 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죠.